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3월 6일 그 시장 읽기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고서가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정리한 것들 소개해드리고 또 시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양회가 열려서 양회 얘기도 좀 있고요. 요새 뭐 2차 전지만 가는데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돌 것 같아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 일단 그 테슬라 투자자 데이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배터리 산업이 주는 이제 그런 의미하고 반도체 메모리 산업 점검해보고, 폭스바겐이 견인한 글로벌 자동차 주가 상승, 조선 긴축 정책의 영향, 유럽발 인플레이션 뉴스, 또 중국 양해 이후 주목할 원자재, LG전자, 또 여기 삼성 SDI 까지 해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업이 거의 없죠. 사실 오늘 좀 기업 분석 보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 일단 이제 테슬라 투자자 데이가 배터리 산업이 주는 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은 좀 긴 건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데 그 속도는 좀 느리지만 테슬라가 하는 방식은 이제 저 위에 윗단에 있는 광물까지도 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양극재죠. 근데 양극재, 흑연, 음극재, 우리 또 전에까지 공부했죠. 이제 계속 지금 2차전지도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원재료가 다 광물이잖아요. 근데 그 광물을 중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정제를 하는데 이걸 지금 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리튬 직접 하려고 하는 거고, 포스코의 주가가 올라간 것도 리튬 때문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직접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LNF를 또 수주를 줬죠, 양극재. 근데 그 양극재를 또 만들기 위한 원재료는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 사업까지도 테슬라가 직접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직 계열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재료 조달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LG엔솔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이걸 가장 잘 해놨고 강도가 가장 세고요. 삼성은 이런 좀 수직 계열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요거예요. 정제 산업에 대한 재평가.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제 산업은 결국 배터리를, 그러니까 그 리튬 같은 걸 얼마나 정제를 하느냐,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뭐 테슬라가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언급했잖아요, 리튬을. 그래서 머스크가 주는 힌트는 정제 사업 보라. 그러니까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제 사업 사라, 요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 그럼 뭐죠? 수산화 리튬, 폐배터리, 뭐 폐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럼 이걸 하는 회사가 어디죠? 앞단에서 LG화,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이거 말고도 뭐 또 최근에 IS 동소도 있었고 LS도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리사이클링 사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은 지금은 좀 그렇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만들고 양극재 뭐 사이클은 많은데 앞으로 나올 사이클 중에 하나는 요거죠. 정제사.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가지는 되게 많죠. 막 격가지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대로 된 걸 우리가 가지를 하나 딱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배터리 만들 때 맨 앞단에 있는 광물.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작년부터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여기 그때 뭐 워낙 안 좋을 때였지만,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또 다른 그런 기업들을 계속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와 포스코홀딩스도 뭐 아직 여전히 뭐 성장, 그 리튬 쪽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고려아연은 요새 뭐 지분 경쟁 때문에 시끄럽지만 또 LS 같은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철금속을 잘 다루는 그런 회사들 한번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이클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기회를 좀 포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보면서 그런 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얼마나 노이즈가 많았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거거든요. 성장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변함이 없다 보니까 주가 올랐던 거죠. 반도체는 지금 예상보다 안 좋지만 지금 비중은 늘리자라는 의견이고 지금 안 좋기는 안 좋아요. 재고도 여전히 많고 수출도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사자는 거니까 참 희한하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올해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좀 는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줄고 어쨌든 많이 줄어요. 메모리 재고는 다음 분기부터 4월부터는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주가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가는 항상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 반도체 가격을 항상 선행해서 반영을 하죠. 근데 이 재고 레벨이 있죠. 이 과거의 수치를 보니까 재고 레벨이 이렇게 재고가 너무 많았다가 재고가 확 올라갔다가 좀 꺾이잖아요. 그럼 주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재고 레벨의 정점이 확인되면 주식을 사야 된다. 반도체는. 근데 이게 12년, 16년, 19년 다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고 레벨이 뭐 20주냐, 50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20주 갔다가 18주로 떨어지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고 20주인데 22주 가면 못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재고의 레벨이 꺾이는 게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절대 수치를 보지 마시고 방향성. 예. 그러니까 이건 저희 윤재호 대표님도 항상 하시는 얘기인데 주식을 볼 땐 방향을 봐야 된다. 이 돌아가는 방향. 그래서 그 방향성의 무게를 두시고 보시면 뭐 저도 그게 좀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가격의 반등 시점과도 좀 무관하다. 이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다 올라가 있어요. 주가가.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재고 레벨이 줄어드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빨간색이 주가인데 재고 주수 여기 보이시죠? 요 색이 요게 재고거든요. 재고 이게 줄면 올라간다 이거예요. 재고 레벨이 뭐 이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재고 레벨이 안 꺾이는데 요게 아마 이건 예상입니다. 요게 꺾일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재고 레벨이 꺾이는 시점이 2분기부터 올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이 주니까 생산량이 수출 금액은 이미 터닝하고 있어요. 급격히 떨어졌다 살짝 증가율 하락폭이. 그래서 지금은 좀 반도체도 뭐 저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불확실하죠. 막 적자 크게 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기에 오히려 그런 노이즈가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건데 아니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싸져요? 노이즈가 있고 불확실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싸지는 거잖아요. 비관론이 우세할 때 싸지는 거고. 근데 그럴 때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물론 리스크는 좀 걸어야죠.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100% 미래를 못 맞추기 때문에 다만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금은 싼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조만간 이러지 않을까? 그럼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싸다는 거의 장점은 내가 물량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비쌀 때 못 실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제대로 맞았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설사 실패를 해도 싸게 사면요. 리스크는 좀 작아요. 예, 이미 이제 얻어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걱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밸류 보시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걸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대표적으로 싼 업종이죠. 막 온갖 걱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이 이번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해 자동차 안 좋을 줄 알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올해 안 좋은 거 아니야? 올해 막 재고 늘고 인센티브 올라가고 사람들이 차 살 여력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놀랍게도 차가 너무 잘 팔려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면요 이게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유튜버 분들 많잖아요. 구독자도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댓글 보면은 정말 막 현대 기아차 욕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예, 그러니까 진짜 잘 팔려요. 차는. 근데 주가가 안 가죠. 아무튼 이제
뭐 자동차 재고와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어쨌든 이제 뭐 차는 좀 잘 파는데 뭐 예전에도 엔진 뭐 이런 리콜 이슈라든가 예, 뭐 그런 좀 불만들이 있잖아요. 뭐 국내 소비자한테는 약간 좀 이게 뭐 약간 뭐라 그러죠? 그때 수출보다 내수를 좀 차별한다. 뭐 그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잘 팝니다. 차는 잘 팔아요. 디자인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디자인 너무 좋더라고요. 현대 기아 디자인은 진짜 깔 게 없더라고요. 요즘엔 보면 볼수록 야, 차 정말 예쁘게 잘 만든다. 근데 주가는 안 갑니다. 예. 근데 분명한 건 우려했던 것보다 좀 상황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만 있는 것 같은데 저평가 해소될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싸지. 그리고 배당도 옛날보다 많이 주고 주주환원 해주니까 자동차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업종 아닌가. 조정이 나온다면 부담 없이. 그러니까 항상 싸게 살 수 있는 걸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조선주는 요새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삼성의 한영수 연구원님은 유조선 이제 원유 운반선입니다. 이게 작년에 어쨌든 그 올해 1, 2월 전 세계 유조선 발주량이 증가를 했는데 연간 발주량의 작년에 20%인데 근데 작년에 기저효과래요. 네, 기저효과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작년에 워낙 발주가 많이 안 돼서 지난 5년 평균으로 보면은 이 원유 운반선은 8%밖에 안 된대요. 발주량이 1, 2월에. 그러니까 아직은 이 데이터만 갖고는 못 믿겠고 다만 유조선 내에서 석유 제품 있죠. 석유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선반.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이 있고 그걸 탱커선이라 그러고 PC선이 있어요. PC선이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이거든요. 이건 생각보다 지금 회복세가 빠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주 400% 증가했고 지난 5년 평균 발주량의 32%면 꽤 의미 있죠. 아까랑 좀 다르죠. 네, 수치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MR 탱커라고 하거든요. 이걸 누가 만듭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전반적으로 다 만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해상 물동량은 증가하는데 공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 성장세가 강력하다. 이런 내용이고. 예, 그래서 선주사들의 선박 발주가 재개될 것 같고 석유 제품 운반선이 좋아지면 현대미포가 수혜받는다. 다만 현대미포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면 컨테이너선을 지난번에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저가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는 아마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그때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하반기에 좋아져요. 실적은. 그렇지만 이제 그걸 반영해서 미리 선반영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대미포도 온갖 악재만 있어요. 그 잘나 10만 원 갈 때는 막 좋은 얘기만 쏟아졌죠. 기억나세요? 10만 원, 11만 원에 뭐 태조 이방원, 뭐 현대미포조선의 해다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좋은 얘기밖에 없고 예, 수주 잘 되고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올해는 실적도 좋아질 겁니다.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막상 뚜껑 깠더니 어떻게 돼요? 뚜껑 딱 열었더니 실망스럽죠. 예, 실적은 안 좋고 옛날에 저가한 수주 물량은 여전히 많고 올해 하반기 돼야 실적 좋아진다.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냥 두들겨 이제 던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뭐 엄청 싼 건 아니에요. 뭐 PBR이 그렇게 아주 낮은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주가가 11만 원짜리가 7만 원 왔으니 낙폭과대 매력은 생겼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잖아요. 근데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노이즈는 너무 많은데 올해 하반기엔 실적이 좋아질 거는 같은데 주력인 MR 탱커는 수주가 좀 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본다면 이제부터 뭐 오를 때 이렇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또 뭐 어떤 이슈 때문에 흔들린다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는 거죠. 나눠서 기회를 확보하시고 하반기에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게 맞았나. 근데 하반기에 실제로 좋아지면 주가 오르겠죠. 근데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거나 또 그러면 주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싸게 거래된다면 이런 악재들을 반영했다면 나쁠 건 없는 거죠. 그죠? 크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려가 클 때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있다면 잘 공부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워낙 싸니까 사실 뭐 이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위포는 엄청 싼 건 아니거든요. PBR이 예전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높지만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포조선도 저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7만 원 초반대 여기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추적을 계속 해나가시면 되겠고, 유동성 공급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연준이 9개월간 QT 양적 긴축을 진행했는데 M2 증가율,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됐는데 이건 92년 일본 이후로 처음이래요. 웬만하면 증가를 역성장 안 하거든요. 근데 1월도 역성장. 근데 금액은 올라갔어요. 증가율은 나는데 금액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건 좀 새롭게 시중에 유동성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긴축은 그래서 22년 말에 끝난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지금 중국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국의 긴축 이슈도 점점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 또 거기다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양호할 것 같다. 왜냐면 중국이 좋아지고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지수는 지금 오늘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5가 깨졌어. 드디어 4.8. 예. 그래서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뭐 흥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엄청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는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더 올라갔고, 미국 M2 증가율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실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사실. 전체 다 합치면. 왜냐하면 중국 유동성이 포함되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로는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기준금리 인상한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이 꺾였죠. 경기 동행지수. 그럴 때 기준금리 올린 적은 없는데, 다만 금리 인하를 사실 해야 돼요. 이 정도면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저렇게 꺾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못하는 건 물가 때문인데 물가가 좀 꺾이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물가가 더 많이 꺾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엔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유럽발 인플레이션 굿뉴스인데 생산자 물가 보이세요? 급격하게 꺾이죠. 생산자 물가는 원재료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찍었죠. 전월 대비. 전월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이유는 천연가스 가격.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독일 경기 좋아집니다. 무역 수지. 독일 경기 선행지수 플러스 난 거 아세요? 정말 오랜만에. 중국은 2분기에 돌 것 같고요. 미국, 한국은 이제 아마 2분기 말이나 3분기에. 한국도 아마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독일,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끝은 있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방향.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 방향이죠. 방향이 낮았다 좋아지면 주가는 좋아집니다. 그걸 보시는 거죠. 중국 BDI 지수. 물동량 증가한다는 건 중국 경기 대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베스트 저희 최진영 연구원님이 이제 양회 설명을 해주는데, 양회가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장률 목표치 5%, 그 다음에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도 각각 발표한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보수적이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실망해서 오늘 뭐 철강주나 이렇게 좀 빠진 것도 있지만, 예, 인프라 용도인 지방 정부 특수채 발행 한도도 사실 상향은 됐는데 지난해 말에 보다는 오히려 줄었어요. 지난해 이미 발행한 것보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 이미 다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어요. 이거 부양하는 거 맞아?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의 세출 예산 중에 85%가 지방정부 거입니다. 지방정부가 돈을 벌어야 돼요. 지방정부가 어디서 버냐면 부동산, 그 토지 매각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이 꺾이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중국도. 그래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 부동산 건자재, 건설업,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부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지 저 숫자만 보고 우리가 야, 이거 올해 부동산 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구가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 문구 없어졌어요.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마 이제 세부 안들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최진영 연구원도 부동산이 우선이다, 인프라보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민은행 어쨌든 일부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 유동성 규제 완화에
약속을 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있죠. 생애 첫 하한선을 없애버렸어요. 싸게 공급하겠다는 거야, 금리. 그래서 주택 실수요는요, 거의 계절성 때문에 4월부터 개선될 거고,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회사채가 만기가 7월이래요. 그러니까 만기가 지금 있대요. 그래서 7월부터는 회복된다. 이게 해소되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올해 4월부터 7월 2, 3분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죠. 이러면 중국 소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또 주택 판매 지표가 원자재 지수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하반기는 원자재 가격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구리랑 유가 다르게 가는 거 아시죠? 구리는 많이 올랐는데 유가 안 가요. 왜? 원유를 어디서 수입합니까? 러시아에서 싸게. 이걸 싸게 수입하니까 영향을 안 줘요. 대체제로. 그래서 유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좋은 거예요. 유가가 안 올라가야 좋아요. 물가 때문에. 근데 구리나 이런 산업군속은 반대로 이제 인프라나 부동산 부양을 하게 되면 수요가 느니까 괜찮다. 또 여전히 산업군속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거 엄청 필요하잖아요. 우리 공부 다 해봤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구리나 이런 게 니켈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거 컨트롤하는 회사들 뭐죠? 풍산, 뭐 LS, 고려아연, 포스코 이런 기업들을 앞서도 제가 리사이클링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 산업금속 보시되 산업금속과 관련된 수혜 기업들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개발 투자 자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이 주택금리 하한선이 깨져버렸어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주택 실수요 회복 지원, 디벨로퍼 대출 상한 연장 이게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올해 1월 3대 레드라인 규제책 완화하겠다. 근데 이번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양회에는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 계속 지방정부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이 세수가 생기거든요. 내수 부양을 또 하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부양은 좀 불가피하다. 이런 거고 원자재에선 산업군속 보자는 거 참고하시고 LG전자 목표 주가 올렸는데 뭐 LG전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좋아질 겁니다. TV 가전도 조금씩은 최악은 벗어날 것 같고 무엇보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이쪽이 좋아지겠죠. 이미 신규 수주 올해도 30조, 총 수주 잔고가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좀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건 이제 중간 밴드까지 올라와서 좀 쉬어간다. 2차 상승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고 방향성입니다. 가전사업부도 이제 터닝하고 있어요. 여전히 역성장인데 우린 뭘 보죠?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안 좋아요. 이렇게. 이 꺾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고점에서. 그러더라고요. 주가라는 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터닝하면 마이너스여도 올라갑니다. 주가. 근데 지금 이걸 미리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LG전자가 매출에 2기죠 이제. 예. PMI 지표. 물동 그 운임지수 꺾이면 물류비 꺾이죠. 수주 100조예요. 예.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릎 이하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세요? 예전에 10만 원 이하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 좀 올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 구간은 맞는데 비중 확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이번에 GM하고 MOU를 맺었죠. 그래서 합종 연행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GM이든 뭐 포드든 서로 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회사를 여러 개 거느리고 이게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SK가 진짜 왕따 당하고 있지만 아마 SK도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니까 다른 업체들로부터 또 러브콜을 언제든지 받을 수는 있어요. 주로 현대랑 포드랑만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삼성 SDI하고 GM의 이번에 합작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딜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삼성이 포스코 케미칼 40조 또 지금 스텔란티스, GM하고의 협력 통해서 이제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삼성 SDI 밸류 체인은 올해는 좀 잘 봐야 됩니다. 삼성이 올해는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사업장 방문까지 했잖아요. 삼성 SDI.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상신 EDP나 이런 게 급등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삼성의 이런 공격적인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제 얼굴이 왜 안 보이죠? 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제 이 카메라가 제 초점을 못 잡았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GM 외에도 또 볼보, BMW 이런 데랑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는 뭐 작년에 LG가 독주였어요. 근데 올해는 삼성 또 SK도 계속해서 좀 분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보고선 좀 다 소개해 드렸고 잠깐 후에 제가 좀 시장하고 공시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좀 아직은 좀 시간이 빠르긴 하거든요. 1시 15분인데 제가 오늘 좀 KBS 홍사원의 경제쇼 좀 출연 때문에 좀 일찍 가야 돼가지고 지금 조금 마무리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오늘 아침엔 좀 약간 부진했는데 지금 갑자기 좀 증시가요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 괜찮고 외국인이 아침엔 좀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순매수 전환되고요. 기관 매수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은 팔고 코스닥은 반대예요.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물론 코스닥도 좋지만 코스피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뭘 사냐면 전기전자 지금 삼성전자 강세 보이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처럼 반도체는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을 때 관심 없을 때 분할로 천천히 빠지는 날 오늘같이 오르는 날 말고요. 그럴 때 담아서 기다리고 그러다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언젠가 불을 한번 뿜겠죠. 이제 그럴 때는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고 그런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기계업종 서비스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이쪽인데 오늘 다만 어딜 파냐면 철강주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동안. 그래서 양의 실망감도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진다. 반면 기관들은 오늘 그 화학주, 철강주 이런 쪽 좀 팔고 있고 약간 2차전지 파는 거예요. 여기 화학과 비금속 광물 있죠. 여기가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오히려 이쪽을 좀 사고 있는데 외인 기관은 이쪽 2차전지 매도하고 있고 일부 그 자금으로 전기전자나 또 다른 통신, 뭐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2차 전지 여전히 강하고요. 오늘 뭐 요즘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가서 전고체 배터리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이 좀 굉장히 핫해졌죠.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수화학 같은 기업이죠. 요 이제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이 정말 못 갔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죠. 예. 그냥 순식간에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카카오는 사실 뭐 좀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카카오도 이제 그 자회사 상장 뭐 이런 것만 뺀다면 더 나쁠 건 없고요. 네이버도 이미 바닥은 형성됐죠. 그래서 최근에 급락했다가 다시 리바운딩 나오고 있고 MLCC 쪽은 아마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어쨌든 삼성전기도 많이 올라가고요. 삼화컨덴서가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MLCC가 오늘 좀 좋고요. 그다음 리튬 관련주도 오늘 뜨겁습니다. 예, 강원에너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폐배터리 관련주는 조금 쉬어간다 라고 보시고 2차 전지 장비도 그동안 좀 소외받았죠. 근데 오늘은 장비 회사들이 조금 불을 뿜고 있고 윤성 FSC 같은 기업들,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좋고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분위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기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폐배터리하고요. 동박 회사들은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동박과 폐배터리는 약간 밀리고 원준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 이제 원준도 진짜 많이 빠졌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그 포스코 케미칼 그쪽 이슈들이 좀 있다. 거기 공급하잖아요, 장비를. 그래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생산주는 오늘은 확실히 삼성 SDI. 예, 그러니까 LG엔솔은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삼성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약간 이제 매수가 붙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뒤늦게 좀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좀 삼성 쪽도 가고 SK도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도 오늘 괜찮은 편입니다. 네, 하이닉스가 2.5%, 하이닉스 9만 원 이하까지 또 빠졌었죠. 그러니까 막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오를 때. 그리고 누를 때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분할로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뭐 석유화학은 오늘은 석유화학주들이 좀 빠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 실망감 일부 좀 있어요. 그래서 대한유화나 효성화학, 금호석유가 좀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다만 이제 오늘도 이 2차 전지가 너무 좋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은 높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뭐 상승세가 꺾이진 않겠지만 흥분해서 좀 추격하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좀 로봇주가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로봇주는 좋습니다. 오늘 특히 로봇주들 뭐 보니까 유진로봇, 에브리봇 뭐 이런 기업들 강하고 LG전자도 가네요. 근데 LG전자 뭐 로봇주라기보다는 예, 오늘 그 긍정적인 좀 내용도 좀 일부 있어서 아까 좀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단 이제 항상 그렇지만 주가는 소외받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신장비 쪽도 괜찮고요. 오랜만에 가네요. 통신장비도. 반도체 장비가 참 요새 재미없었죠. 근데 HPSP 오늘 좀 좋고요. 인텍플러스가 오늘은 좀 괜찮네요. 장비주들도 대체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다만 오늘 리노공업이 좀 많이 빠졌고요. 장비주라기보다 이제 소켓 관련주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오늘 좀 주가가 오늘 특히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온 시스템 부진했지만 한온 시스템 좋고 성우 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풍력주들도 어쨌든 이제 좋은데 동국산업은 저번에 우리 TCC 스틸 한번 공부했죠.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캔이죠, 캔. 예, 그 철판, 니켈 도금 강판, 이제 그거 사업을 이제 앞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게, 신재생 에너지도 그동안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작년에 하나솔루션이 숫자를 보여준 것처럼 풍력 회사들도 점진적으로 숫자들이 나오니까 계속 좀 풍력, 태양광 대표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사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스물스물 또 흘러내리면 관심 없을 때. 그러니까 이 CS 윈도도 주기적이에요. 이렇게 오르다가 스물스물 빠지고 오르다 스물스물 빠지고. 그래서 관심이 없을 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는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들도 오늘 좋고요. 네. 면세점도 일단 오늘은 뭐 괜찮은데 신세계는 좀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통신주가 이제 배당 정말 매력 있죠. 통신주들은 정말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지. 요새 뭐 KT도 막 논란이 많죠. 이렇게 빼버렸어요. 보시면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죠. 뭐 CEO가 바뀐다고 KT가 망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논란이 많아요. 뭐 기존의 CEO 이제 바꾸면 이제 그 새로 선임하면서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노이즈를 이용하시면 좋겠고, LG 디스플레이, LG U+도 실적 되게 좋은데 안 가죠. SK텔레콤 마찬가지. 그래서 배당 관점에서는 좋고, 항공주들도 지금 숫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재료, 그래서 오늘도 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오늘은 이제 철강주가 좀 안 좋고요.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실망감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이건 우리가 원하던 중국의 정책 이슈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저 최진영 연구원님 보고서, 또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보고서를 볼 때
제가 매일 소개해드리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면 저 보고서 믿지 마세요. 100% 믿는 게 아니라 저걸 여러분이 활용하셔야죠. 저만큼 좋은 도구가 생겼는데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저 애널리스트 생각이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봤잖아요. 예.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들을 보고 너무나 고맙죠. 저렇게 써주는 건 고마운데 그거를 믿고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만들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나. 배터리 데이 봤더니 저 보니까 결국엔 광물로 종결이 되죠. 그럼 저 김현수 연구원이 의원에 내가 동의를 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야, 아니다. 설마 테슬라가 뭐 광물까지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아이디어는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 건데 저 아이디어 내가 동의를 해요. 근데 봤더니 거기 나왔던 기업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었더니 최진영 연구원이 오늘 보고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산업군속은 괜찮다. 저희 당사에서도 산업군속 얘기를 많이 하죠. 저번에 긴 자료도 한번 보여드렸죠. 예, 그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들인데 유가와 다르게 산업군속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부양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컨트롤하는 회사들이 리튬, 뭐 니켈도 할 거고 리사이클링 하는데 중국 이슈까지 이게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을 했는데 주가가 싸다. 그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좀 비싼 것 같다. 그럼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관심이 떨어질 때 분할로.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서 직접 진짜 분할 투자도 해보시고 이거 했는데 아이디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실패했을 때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잘못했으면 손절해야죠. 그죠? 근데 맞았을 때 수익도 짧게도 내보시고 길게도 가져가 보시고 이게 다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해봐야 알지 뭐 진짜 슈퍼개미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거는. 예.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오셔서 얘기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된다. 그 경험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약간 또 역결로 새나갔는데 또 오늘은 이제 좀 철강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 좀 해드렸고 해운주도 중국 관련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광고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글쎄요 이쪽 광고주들은 아마 SMCNC나 이런 게 좀 빠져서 그런 것 같고 광고주가 빠진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여행주는 오늘은 조금 빠집니다. SM 관련주가 오늘 좀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피팅 업체들도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태강 정말 뜨거웠죠. 태강 뭐 하이로코리아 그렇지만 구조적인 성장은 할 텐데 비싸지면 빠지고 또 싸지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조선주는 재미없어요. 아까도 조선주 한번 현대미포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심 없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못 가요. 이제 하반기거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시면 반드시 성장은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분할로 천천히 접근하는 거죠. 몇 달을 잡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게 저번에 현대미포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주의하실 게 뒤늦게 막 좋다라는 리포트나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데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올라갈 때 막 그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지죠. 기업들 보면은 이럴 때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좀 반대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몇 달 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는 조선주가 안 좋고요. 건설 쪽도 안 좋고 제약주는 지난주 금요일날 좋았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뭐 오늘 좀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증시가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이 대표 기업들 시총 큰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고
카카오가 한 4% 올랐고요. 다만 포스콘 좀 빠졌고, 예. 그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16%. 아마 이제 공매도 세력들 거의 다 지금 사망이죠, 사망. 거의 지금 사망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공매도라는 것도, 예, 굉장한 이제 변동성을, 그러니까 아래로도 주는데요. 위로도 엄청난 변동성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NC소프트 괜찮고요. 조선주 좀 빠지고 있고, 크래프톤도 조금 회복되고요. 하이브는 이제 어쨌든 하이브가 좀 위에 섰죠. 그래서 좀 올라가고, SK스퀘어, 하이닉스에 연동되지만 이번에 좋은 매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철강주 많이 빠졌고 중국 관련주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SM 지분 경쟁 얘기 계속 나오죠. 뭐 13만 원 이상에서 아마 15만 원까지 공개 매수 얘기가 또 나오니까 주가가 13만 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계속 이렇게 지분 경쟁 붙는 게 주가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근데 리노공업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저도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반도체 대표주거든요. 저것도 그 ISC랑 약간 경쟁하죠. 오늘 좀 유독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 역시 이것도 중국 인프라. 결론은 뭐냐면 오늘은 중국 인프라 관련주는 좀 많이 빠진다. 부양 실망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나왔던 실적 중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유니캐스트죠. 그래서 유니캐스트가 우리 한번 보고서 봤잖아요. 본 것처럼 정우시 연구원님, 이게 차량용 반도체 유통하는 기업인데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도 한번 공부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자 매수로는 지난 이건 3월 2일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그때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화는 최근에 그 서정민 상무님이 13억을 샀더라고요. 내부자 매수가 좀 많아요, 한화가 요즘에. 그 삼성전자 안지용 상무님, CJ대한통 강병구 경영 리더님, 포스코홀딩스 조주익 임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가 금액하고, 요거는 전자공시에 나온 거니까요.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이런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참고로 매일 보긴 하는데 아무튼 3월 3일 날은 없었고, 뭐 눈에 띄는 게 3월 2일 날은 요런 좀 그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시로는 오늘 나온 거 중에서는 GMBS 에너지가 엔지니어링이, 요게 스크러버 아시죠? 유니셈 경쟁사예요. 예. 이 유해가스 없애지는 그거 오늘 수주 따냈는데 중국에서입니다. 중국에 요새 중국이 한국 장비 많이 수주하더라고요. 이렇게 발주하더라고요. 그래서 GMBS 엔지니어링 중국 쪽에 수주가 하나 나왔고, CS 윈드가 좀 또 모처럼 오늘 윈드타워, 예, 요 계약 금액이 한 616억 맞나요? 그죠? G 포르투갈에 있는 G 쪽에 제너럴 일렉트릭에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송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정 때문에 오늘 4시에 좀 저기 그 라디오 출연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끝냈고요. 오늘 아마 뭐 마감까지는 이 상태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두려워 마시고, 그 2400 이하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수 보고 할 건 아니니까 앞으로 뭐가 또 좋을지 계속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좀 발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2차 전지 저번 주에 전회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반도체도 했고, 아무튼 이제 다 해볼 생각입니다. 웬만한 업종은 한번, 제 욕심은 다 하고 싶어요. 모든 업종은.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매주 이렇게 업종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고 기업들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공부 좀 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도록 더,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좀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시스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매매 불편을 드렸다면 좀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고요. 지금 이제 정상화 됐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